자, 두 분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니킹 이재한입니다. 머니퀸 최지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디는 평소에 연금 하면 떠오르는 좀 아쉬운 점? 그런 거 있으세요? 아쉬운 점. 네. 사실 연금 중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연금을 준비하려다가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거, 뭐 이런 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연금도 물론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젊을 때 미리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쵸. 미래의 노후 시기가 오기 전에 나한테 사고가 생겨서 치료를 받거나 사망을 하게 된다면 그런 것도 함께 보장을 받게 된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대부분 환급금을 노후 자금처럼 보고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생각이 정말 좋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실제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런 것도 아주 현실적인 오해가 아닌가 싶어요. 이것도 오해라고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많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은 먼 미래를 이 불확실한 미래죠. 이런 상황들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미리 내 수입의 일부를 떼어놓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납입 기간을 잘 맞춰놓기도 전에 경제적인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직장을 잃었어요. 또는 뭐 건강상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하는 이런 경우들을 맞이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납입을 하던 중에 해지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연금 상품도 그 안에 어떤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보장을 담을 수는 있는데요. 심지어 사망 보장까지 해주는 상품도 있어요. 네, 물론 건강과 관련한 어떤 보장을 특약으로 담는 건 이제 이전보다는 좀 덜 하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보장을 담을 수 있는 연금보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연금을 개시하기 전에 많은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징검다리 역할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연금을 가입할 때 그런 보장들을 잘 담아서 같이 가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는 그게 조금 더 좋았을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사실 이 사업비에 좀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넣게 되면 좀 사업비의 구조가 좀 더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수익이 좀 낮아질 수 있겠죠. 결국에는 물가 상승에 대한 것도 따라잡을 수 없는 이런 연금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너무 지나치게 비싸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연금 상품에 그런 특약을 잘 넣지도 않는 추세죠. 네, 즉 보장을 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장은 가능하지만 현재는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 네, 그래서 연금은 연금대로 보장은 보장대로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는 연금보험이 되게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사망보장을 포함하는 연금보험도 생기고 있습니다. 네. 연금보험에 사망 보장이 된다. 그럼 그건 종신보험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사망을 보장을 해준다고 이제 모두 종신보험으로 여기면 안 되고요. 다시 종신보험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종신보험은 주계약인 사망의 보장 기간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제든 사망해도 지급이 되는 보험을 말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정기보험이라고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사망을 보장해주는 똑같은 보험이긴 합니다만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사망을 보장해주는 거예요. 네, 연금 상품이 다양해지면서 연금보험도 이런 사망 보장을 좀 도와주는, 사망 보장을 지급해주는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근데 사망 시까지 종신토록 보장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연금을 개시하기 전까지 사망을 보장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를 다른 종신보험처럼 이렇게 비싸게 내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연금보험 상품들에 준비하는 정도만 좀 플러스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해하고 가입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종신보험인데 연금 개시도 돼 이런 거고 그렇죠. 이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연금보험인데 연금 개시 전까지 사망 보장을 맞아요. 해주는 추가할 수 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괜찮네요. 네, 연금도 준비하고 싶고 내 가족들한테 혹시라도 갑작스러운 이런 사고나 부재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근데 또 이제 이게 무한대로 준비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여력이 안 되거나 좀 납입이 부담스럽다 그런 분들은 이런 연금 상품에도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품들도 단점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단점은 들어서 아무래도 종신 사망 보장이 된다면 뭐 맞아요. 더 비싸다거나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보장이 많아지면 사업비가 많이 올라가니까 연금에 대한 혜택이 적어진다 했죠. 이 상품 같은 경우는 한도 끝도 없이 사망 보장을 넣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종신보험처럼 내가 원하는 만큼 사망보험금을 가입할 수 없고 그냥 딱 비율만 그냥 덤으로 한 번 더 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네. 연금 개시까지 종신 보장이 되긴 하지만 하지만, 사망 보장이 되긴 네네네. 하지만 사망 보장이 많이 되는 많이 건 되는 아니고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네. 덤 개념. 맞아요. 그래서 비용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 보장을. 정기보험을 추가하는 것처럼. 네네. 원래는 근데 안 그 됐어요.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는 특약을 하나 더 추가하는 개념이지만 종신보험을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싸게 할 수 있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확실하죠. 개념. 그건. 네, 네네. 그렇군요. 이해가 됐어요. 좋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한테는 그리고 또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싶으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됐을 그쵸. 것 같고요. 이런 비슷한 상품이 또 있나요?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똑같이 연금 상품인데 반대로 사망 보장액을 먼저 설정하고요. 그다음에 보험금을 내다가 연금을 개시할 때는 이 사망 보험금의 1%를 매월 받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종신보험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죠? 근데 네. 이 상품도 역시 연금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1억을 선택을 했어요. 가입할 당시에. 어떤 걸 1억을 선택해요? 그 사망 보험금의 크기를 먼저 설정하게 되니까 연금 보험이지만 사망 보험금의 크기를 1억으로 먼저 설정을 합니다. 네네. 그러면 1억의 1%인 100만 원을 내가 연금을 개시하게 되면 그때는 100만 원을 매월 받게 되는 개념이 되겠잖아요. 대신 내가 납입하는 월 보험료의 이 크기가 가입한 날로부터 연금을 개시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매월 연금 개시 전까지 납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1억을 사망보험금을 가입했다 그러면 지금 가입한 날로부터 연금을 개시할 때까지의 기간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거에 준하는 월 보험료를 매월 정기납으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어요. 그 납입하는 기간이 굉장히 긴 겁니다. 그래서 납입하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연금을 준비하는 수준의 월 납입금으로 사망보험금도 함께 준비할 수가 있는 거죠. 길게 내는 거니까. 네네. 굉장히 오랫동안 내야 된다. 그러니까 젊어서 어려서부터 가입을 하면 굉장히 좋은 상품이 될 수 있겠네요. 뭐 그럴 수 있죠. 어쨌든 뭐 이 상품도 저축성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보장성 상품이라면 사업비 때문에 납입 기간을 조정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상품은 저축성 보험이기 때문에 납입 기간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납입 기간을 조정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20년 납을 한다, 뭐 10년 납을 한다, 그럼 딱 정해져 있는 기간은 무조건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상품은 가입을 시작하고 3년 차부터는 납입을 일시 정지하는 게 아니고 영구적으로 멈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납입을 3년 딱 내고 종료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도 전기납인데 돼요? 아니, 3년만 내고 딱 종료시키는 거죠. 그러면 연금액이 적어질 수 있고 네. 환금액도 적어질 수 있잖아요. 당연히 환금 당연히 그건 따라오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렇지만 납입을 종료한 날로부터 모인 금액 있잖아요. 네. 이 금액은 계속 일정한 이율로 뭐 이렇게 불이된다고 하는데 이자가 계속 붙는 겁니다. 네, 심지어 환급금도 그때 해지를 한다고 해도 90% 이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치해두면 연금의 액수가 또 커지겠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큰 액수를 납입해두고 전기납 중에 남은 그 기간은 이제 거치를 해두면서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분들 또는 사망보험금이 좀 크게 필요한데 연금도 함께 좀 준비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이런 저축성 상품들도 있으니까 사업비가 종신보험보다 훨씬 저렴한 저축성 보험을 준비하면서 사망보험금도 함께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납입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데 영구적으로 멈췄을 때 내가 손해 보는 부분은 있지만 그 손해라는 게 내가 멈춰서 그 기간이 그렇죠. 줄어들었기 때문에 손해 보는 거 말고는 맞아요. 나한테 뭐 페널티가 주어지는 건 없다. 그런 건 없어요. 네. 자, 그동안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또는 사망 시에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내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저축성 보험인 연금보험보다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왜? 연금이자 또 종신이 함께 된다. 뭐 이렇게 오해를 해서.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방송이 더없이 유익한 정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왠지 마무리하는 멘트 같습니다. 자, 이제 계속 얘기 나눌 거니까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네. 이제 전문가들이 우리 동키분들에게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고 또 무엇보다 큰 힘 될 수 있도록 정말 매주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준비합니다. 그럼요. 네. 그렇죠. 그렇죠. 밤새서 그래서, 준비합니다.
귀 쫑긋 세우고 네.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세요. 아직 네. 끝나지 않았어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네. 사실 주위에 보면 연금보험하고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네. 막상 연금을 개시할 때가 돼 보니까 노후 준비를 잘 해서 생각보다 연금을 개시할 필요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네. 들면 경제적으로 내가 먹고 살기에 적절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연금을 내가 사용하지 않고 자녀들한테 물려줘도 괜찮겠는데 네.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연금을 해지한다거나 연금을 받아서 준다거나 뭐 이런 방법 말고는 없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해지하면 너무 아깝고 받아서 주면 세금 문제가 걸리고 그치. 이러다 보니 좀 아쉬울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그런 고민들을 하십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역시 잘못 알고 계시는 오해 중에 하나예요. 네, 물론 모든 연금 상품이 대물림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물림을 가능한 그러니까 피보험자를 바꾸는 거죠. 아니면 뭐 수익자를 좀 변경한다거나 그러니까 심지어는 피보험자를 자녀로 바꿔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상품도 있습니다. 피보험자를 바꿀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있다. 네. 여러분 아셨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자, 어떤 상품인지 궁금하시다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4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3부에서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연금보험의 아쉬운 점들 그리고 또 잘못 알고 있었던 점들 짚어봤고요. 궁금점을 보내주신 분이 있으셔서 질문 주신 분이 있으셔서 요번 먼저 만나보고 4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문자 드립니다 하시면서 국가에서 하는 국민연금 납부한 지 참 오래됐습니다. 매월 10만 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남편은 국민연금 납부를 안 하고 있어요. 2개 다 하면 2개 다 받는 거겠죠. 보험회사에서 하는 퇴직연금 뭐 이런 연금들도 궁금합니다. 알찬 방송 감사해요 하시면서 7921님 문자 주셨어요. 좋네요. 네, 일단 배우자님, 그러니까 남편분이 국민연금을 별도로 갖고 계시지 않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물론 두 분 다 같이 받죠. 다만 둘 중에 한 분이 먼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중에 큰 걸 이제 유정연금으로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먼저 선택해서 받는 시작한 거니까. 아내분 걸 받을 확률이 높겠네요. 뭐 아니면 뭐 남편분이 더 크게 뭐 연금을 가입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면 남편분께 더 크다. 그러면 나중에 남편 걸로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 다만 이걸 우려해가지고 둘 중에 한 분만 가입하신 가족이 있어요. 부부 중에 먼저 이제 사망하게 되는 걸 우려해가지고 두 분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받을 바엔 나는 그냥 한 사람만 가입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분의 남편분이 그런 목적으로 만약에 연금 가입을 안 하신 거라면 남편분은 개인연금이라도 준비를 하셔가지고 좀 두 분의 그 연금 합산액을 좀 높이시는 게 좋겠죠. 노후를 위해서. 근데 그렇죠. 물론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데 제 생각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죠. 좋았어, 파이트. 네, 말씀 들어보니까 남편분이 퇴직연금을 알아보고 계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국민연금에 가입이 안 되어 있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일단 그거 좀 의문이긴 하나 만약에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분이 없다 그러면 두 분 다 가입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긴 해요. 사망을 한다는 가정으로 연금을 가입하기보단 생존을 정상적으로 한다는 가정으로 연금을 가입하시는 게 맞고 어찌됐든 지금 나와 있는 연금 중에 국민연금만큼 효율적인 게 없죠. 개인연금에 비해서는. 물론 개인연금도 막 엄청나게 관리를 잘해서 수익을 뭐 이렇게 높게 가져가면 좋겠지만 아예 없는 상황이시고 뭐 아내분도 지금 10만 원이면 좀 최저로 낮은 그 그쵸. 연금액이 가입되어 있으신 거니까 두 분 다 하시기를 저는 좀 네.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도 여유가 조금 남으시면 개인연금이나 우리 이재한 전문가가 말한 것처럼 퇴직연금이나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네. 일단은 최재 전문가는 국민연금을 한 분만 갖고 계시다면 나머지 한 분도 국민연금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네. 드시는 게 필요하다. 네, 그리고 맞죠. 이재한 전문가는 개인연금을 좋은 거를 알아봐서 드시는 게 좋다. 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퇴직연금에 대한 네. 부분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연금들이 있잖아요. 종류가 사실 너무나 많아서 지금 질문으로 주신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도 저희가 4부를 다 채워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 요청을 개인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지금 연금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노후에 꼼꼼하게. 대해서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도움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문만 주셔서는 저희가 따로 도움 요청을 해주셨다라고 보기 어려워서 손을 잡아드릴 수가 없어요. 손이 안 보여요. 네. 도와주세요라고 좀 보내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도움 요청하신 걸로 봐서 저희 전문가분들 연결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4부로 시작을 해서 전문가분들이 앞서 3부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종신보험은 아닌데 저축성 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질병이나 사고, 사망까지도 보장해 줄 수 있는 연금 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네. 또 되물림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피보험자를 바꿀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있다. 요거 되게 궁금해요. 어차피 연금액을 만드는 저축성 보험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건강에 따라 어떤 사업비가 바뀌는 등의 어떤 보장성 보험은 아니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아무나에게 뭐 피보험자를 바꿔서 주는 게 아니고 아버지, 아들, 손자, 뭐 아니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뭐 이렇게 3대가 피보험자를 변경해서 운영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막상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 필요하지 않다면 대물림도 가능한 거고 그렇죠. 오히려 자녀가 커서 사용할 교육자금도 미리 부모가 가입해서 잘 운용을 해뒀다가 자녀한테 넘겨주는 것도 가능한 거고.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활용도 가능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월 납입액의 일정 비율이 곱해져서 사망보험금처럼 사망보장도 함께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도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연금액도 뭐 자녀 교육비도 뭐 사망보장도 동시에 준비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효율성이 되게 좋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뭐 심지어는 최근에는 뭐 더 놀라운 연금 상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또 있어요? 네, 이제 보세요. 연금 상품 중에 연금액을 준비하는 건 물론이고요. 네. 자녀 교육비도 준비하고요. 사망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장하면서 또 건강할 때는 건강 잘 지켜가라고 건강 검진도 또 챙겨주는 연금이 있어요. 막 이제 다 해줘. 웃기죠. 웃기지만 맞습니다. 진짜 있어요. 왜 예전에 네네. 우리 작가랑 PD 어릴 때, 나 어릴 땐 말고요. 우리 네네. 작가랑 PD 어릴 때 시장 가면 자, 만병통치약이 있어. 아니 나 얼마 전에 봤어. 어디든 아프면 다 나. 뭐 머리가 아파도 낫고. 뭐. 맞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거고 저희는 팩트로. 팩트죠. 팩트. 그렇죠.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네. 팩트입니까? 워낙 이제 연금이 좀 무료하잖아요. 그리고 또 금리도 최근 들어 높아졌지만 지금은 조금 또 이제 과거엔 또 낮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별로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사망보장 외에도 건강검진을 해주고요. 예약까지 해줍니다. 건강검진 예약까지. 네네. 야, 또 좋다. 할인도 해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또 예측이 불가능하고 또 복잡해지는 미래 상황을 대비하는데 좀 더 큰 도움 되시라고 검진도 이렇게 챙겨주는 서비스들 만들고 또 그 예약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아니면 뭐 진단을 받았어요. 막 아프게 중증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도 초고속으로 저희가 왜 김영란법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막혔었잖아요. 막 지인 통해서 예약하고 이런 거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회사 간 또는 병원과 기업의 이렇게 협약으로 그런 서비스들을 다 제공하는 예, 뭐 이제 뭐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알던 연금보험과는 참 많이 달라졌네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참 많이 챙겨주고 내가 진짜 보살핌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혜택도 넓어지고 다 좋은데 이 보장을 해주는 고정적인 이유를 높이자면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렇다고 내가 알아서 수익을 관리하자면 생각대로 수익 관리가 되지 않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연금 상품의 부가적인 기능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중요한 내 연금액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효과적이지 못할 경우도 많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죠. 슬프니, 그렇죠. 예. 네. 물론 되네요. 예. 연금보험의 이율이 확정적이면서 중간중간에 활용할 수 있는 이 활용도까지 좋다라고 하면 너무 좋아요. 우리 입장에선. 근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좀 감당이 어렵죠. 네, 왜냐하면 보험사도 일정한 금액을 이제 각자 가입한 분들한테 받아서 그걸 어딘가에 투자해 놓고 이 확정된 어떤 이율에 따라서 이거를 불려 넣었다가 정해진 기간 때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시장 금리가 많이 낮아졌고 앞으로는 더 낮아질 전망이고 그렇다면 모이는 돈이 부풀리는 데는 시간이 더 길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율이 좋은 상품이 활용도까지 좋기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아, 듣고 보니까 또 그렇기도 하네요. 아무래도 보험사도 부담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정해진 때에 일정한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활용도까지 혜택을 주게 되면 모인 돈을 불린다는 게 쉽지가 않겠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이율이 확정적이지 않은 상품의 경우에는 또 아무래도 내가 원했던 수익률이나 이율에 못 미칠 수 있잖아요. 관리를 잘 못하면. 그래서 또 따로 수익률 관리도 해야 되고 아니면 또 담당자랑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자주 해야 하고 그렇죠. 또 이제 그게 또 안 좋아지면 또 고민이 깊어지고 그렇죠. 이런 경우들도 또 많아요. 그래서 생각만 해도 또 머리가 아프네. 이 회사들은 머리가 이게 남의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또 고민이 많아지다 보니까 회사에선 또 이런 기능까지 내줬어요. 스텝업 기능을 이렇게 오토 밸런싱, 뭐 스텝업 이런 기능들을 이렇게 포함시켰죠. 네. 아니 보험에서도 좀 쉽게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스텝업 오토벨 아니 뭐 알아듣게 써주면 안 돼? 뭐 그죠. 스텝 바이 스텝 이런 거 스텝업 기능은 뭐고 오토벨 뭐예요 그게 다? 그렇죠. 일단 스텝업 기능은요 말 그대로 수익률이 차곡차곡 쌓인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뭐 오토 밸런싱은 말 그대로 이렇게 그 AI가 스스로 투자금을 이동을 시켜준다, 밸런스를 맞춰준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스텝업 기능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네. 이제 납입 기간이 끝나고 연금을 개시하기 전까지 거치해두는 기간 동안 수익을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매달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상향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주식시장은 그런가요? 안 그렇죠. 그렇죠. 오르락내리락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 수익이 지난달보다 높았다가도 또 다음 달 되면 낮아지고 또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 아닌가 막 불안도 하잖아요. 이럴 때 이 스텝업 기능을 딱 이렇게 연동을 시키면 지난달 수익보다 이번 달 수익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지난달 수익률을 유지해주는 기능이에요. 그 금액으로 확정 연금을 해줍니다. 그래서 수익이 좀 우상향이 고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 수익률이 저하돼서 연금에게 악영향을 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거 진짜 괜찮네요. 괜찮죠? 네, 수익률이 떨어지는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품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혹시 지금까지 다뤘던 모든 기능을 다 담아놓은 건 없어요? 너무 완벽하죠. 그러면. 네. 없어요? 너무 이게 욕심낸다? 바로 아까 그 이제 그 만병통치약 같은 건데, 아, 없구나. 네, 그죠. 그렇다면 너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또 그런 상품은 좀 이렇게 없고요. 그래도 몇 가지 기능들이 조금 모아져가지고 좀 획기적인 상품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이 담긴 연금 상품이나 저축성 상품들은 이제 가입자분들의 성향이 중요해요. 그쵸. 왜냐하면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음. 방금 말씀드린 스텝업 기능이 있는 상품들은요 또 투자가 보수적이에요. 네, 최대한 이제 마이너스를 막는 구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성향을 잘 살펴보고 이제 상담을 진행해 주시고 그 성향에 맞는 기능을 선택하는 게 최대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세운 노후 계획이랑 투자 성향에 적합한 상품을 정확하게 추천을 받으시고 또 그거를 이해하시고 그 상품을 그리고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고 또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좀 모르겠고 네. 그럴 때는 또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전문가나 담당자분들이랑 하나하나 해결을 해나가시면 누구보다도 또 알차게 꼼꼼하게 노후 준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요. 오늘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사례들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런 거 있어요. 난 진짜 몰랐는데 내 거도 되는 거야. 맞아. 진짜?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여러분? 얼마나 기쁘게요. 얼마나 좋게요. 우리 돈키 여러분도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을 듣고 나서 내 거도 과연 이런 기능이 있으려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그런 거 있죠. 어떻게 확인해야 돼? 모르시겠죠?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아직 그것도 확인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조금 더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하십시오.
자,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분 중에서요. 1654님께서 저하고 남편 둘 다 각각 사학연금 가입자입니다. 둘 다 퇴직했을 경우에 각각 사학연금을 받겠지만요. 둘 중에 한 명이 사망했을 때에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것도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저보다 연봉이 2배 이상이 높아요. 그래서 사학연금의 납입액도 훨씬 많습니다. 라는 말씀 주셨어요. 지지난 시간이었나요? 아무튼 이전에 저희가 한번 다뤄드렸는데 일단 직영연금 중에 하나가 사학연금이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공무원연금도 사학연금도 본인의 연금 받고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의 50%를 받게 됩니다. 네. 끝이에요? 네. 간단해요. 네, 그러니까 내 연금은 그대로 받고 배우자의 사학연금 나오는 원래 그 금액에 유족연금을 계산해서 거기에 50%를 내가 더 받는 겁니다.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더 받으실 수 네네네. 있으니까 잘 중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 다 계실 때는 생존에 계실 때는 다 같이 받고. 받으실 수 수령하시듯이. 있고 네네. 네. 사망하셨을 때는 그렇게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네. 두 분 다 연봉이 이렇게 한 분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 생각해서 받으시면 된다. 그 다음에 한 분 더 있어요. 3420님. 아기 때 실비를 들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14살인데요. 갈아타야 될까요? 라는 말씀 주셨는데 일단 다른 정보는 없고요. 조금 이거는 이제 14년 태아보험을 가입한 지 14년이 됐다는 그 문자 정보밖에 내용만 없어요. 봐도 예. 아이가 뭐 14살 전후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14년이 되셨으면 일단은 실비가 종합보험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실비라고 알고 계시지만 우리 청취자님은 종합보험이실 거거든요. 종합보험에 왜 실비가 이렇게 특약으로 붙어 있는 그런 보험이실 건데 제 의견은 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아직 실비가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저렴할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태아보험은 다 30세 만기니까 부분적으로 삭제하시고 이렇게 추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인보험으로. 왜냐하면 지금이 적기예요. 왜냐하면 엄청 저렴해요. 보험료가. 네, 지금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예정이율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보험사들이 보험료가 많이 다운됐어요. 그래서 지금 가입하시는 게 차후에 가입하시는 것보다 좋을 수 있어요.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일단은 30세 만기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가격이 훨씬 더 떨어질 거다 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선경님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부분이랑 좀 조절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궁금증 해소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게요. 첫째. 최근 다양한 기능이 더해진 연금보험. 내 목적에 맞게 준비하자. 네, 둘째. 연금보험 돈만 모으지 말고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보자. 네, 두 가지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방송 중에 상담해드린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혜경 그리고 최지혜 이재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